30조의 세금이 모자랍니다.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합니다. 세수 결손이라고 합니다. 엉뚱한 데서 세금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분석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 자료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면 총 국세를 보겠습니다. 23년의 국세 실적이 34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4년의 예산이 367조 원의 예산, 본예산 계획인 겁니다. 이 정도의 세수가 거둬질 거야 라고 기획재정부가 세수를 추계했던 겁니다. 그리고 9월 당월 현재 23년에는 25조, 24년에는 23조, 9월 한 달 동안에는 23년보다 24년이 오히려 못해요. 그리고 9월까지의 누계를 보아도 23년 9월까지의 누계가 266조고 24년 9월까지의 누계가 255조니까 작년보다 못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23년의 실적이 344조였는데 그러면 344조도 어려울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24년의 계획이 367조니까 344조는커녕 367조는 당연히 어렵겠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산수만 생각해 보셔도 이해 가시죠? 9월까지 추계를 제외하면 4분기를 제외해놓고 생각해 봐도 23년의 실적보다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이걸 23년 실적을 역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4년 예산 367조는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겠죠. 이 9월 진도율을 생각해 보면요, 23년 기준으로의 진도율은 77.5%에 이르고요. 이게 뭐냐면 344조에 대비하면 255조까지 거둬들인 게 77.5% 세수 추계가 진도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하면 78.3%니까 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24년 진도율은 이 본예산 367조 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진도율이 턱없이 낮겠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69.5%.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그 보도자료에 담겨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각주를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 각주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23년 9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6.6%로 금년 9월은 전년 예산 대비 진도율보다 2.9%포인트 높음. 자, 이 얘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렵죠?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9월의 본예산 대비로는 지금 66.6% 진도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금년 9월은 전년 예산 344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60조 정도 됐겠죠. 전년에 계획했던 예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60조의 예산 그 기준의 진도율과 비교를 해보면 그거보다는 지금 2.9%포인트나 높다. 자랑이라고 쓴 거예요. 자, 24년은 255조 원을 367조 원과 비교했을 때 69.55조 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23년 9월 본예산 대비로는 66.6%니까 그때보다는 잘했다 라는 것을 각주로 다는 모습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때보단 잘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2023년에도 소위 말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24년에도 세수 결손이 연속으로 발생한 겁니다.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아빠랑 엄마가 있는데 우리 아빠 연봉이 2억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계획을 했어요. 한 1억 정도 쓰기로, 외식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1억 정도 쓰기로 계획대로 계획을 다 했어요. 근데 봤더니 2억이 아닌 거예요. 1억이 안 돼요. 만약에 그러면 9천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의 부채가 생기죠. 펑크가 나죠. 그럼 부족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받아야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못 세우느냐? 바로 앞에 경제전망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낙관적인 경제전망 하에 세수가 충분히 거둬질 것으로 전망을 했었던 거예요. 매년 연말에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계획해요. 그리고 내년 2025년에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는 25년에는 이만큼 세수가 거둬질 것 같아요. 세수 추계를 계획하고 이만큼 세수가 있을 것이니 이만큼 세출을 하겠다.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게 재정 계획인 겁니다.
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통상 국회에서 제출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대신 연설을 했었던 것이죠.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을 가지고 실제 나라 살림살이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국회에 있는 하나의 기관 중에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있어요. 그 예산정책처가 나보라고 합니다. 나보. 그 나보가 국세 수입을 전망하는데 그 국세 수입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앞에 보여드렸던 그 디테일한 밑에 부분을 삭제하고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계획한 본 예산이 367조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23년 실적이 344조 원이었어요. 근데 나보 전망한 국세 수입은 아무리 봐도 337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본예산과 나보의 전망의 차이값이 얼마인 거예요? 29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조 원가량의 국세 수입의 차액이 발생하죠. 이게 뭡니까? 세수 결손인 거예요.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세액이 대략 300조 정도가 있는데 300조 중에 30조 정도를 잘못 추계했다. 10% 정도를 잘못 추계했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입 항목 중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유독 어떤 항목의 차액이 많이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유독 법인세가 눈에 띄죠. 법인세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법인세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까? 역시 경제 전망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법인 영업 실적의 증감률을 보시면 특히 법인은 유가증권 상장 법인이 있고요. 외관 법인,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시는 대상 기업이 주로 외관 법인이에요. 외부 감사를 받는 이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세전순이익의 증감률을 보시면 22년에도 세모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증감률이죠. 근데 23년에는 더 큰 마이너스로 전락됩니다. 그러니까 23년에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4년에는 법인세가 급감하겠죠. 23년 전망, 24년 전망에 기초한 세입에 대한 전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세입이 있을 거라고 전망할 수 있겠죠. 낙관적인 전망은 잘못된 세수 결손을 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 23년 삼성전자 매출액 실적을 보세요. 23년 1, 2, 3, 4분기를 합하면 가장 낮죠. 근데 특히 영업이익을 보세요. 23년 1, 2, 3, 4분기 극명하게 꺾여 들어가죠. 23년에 안 좋았으니까 24년 법인세가 급감하는 겁니다. 법인세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득세나 상속세나 여러 가지 부문에서 세수가 절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법인세가 안 거칠 줄 정부는 몰랐던 거 아닌가요? 30조 가량, 그리고 23년에는 더 컸었는데 이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사실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하는 역할이 세입과 세출이 기획재정부가 하는,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쓰는 게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세금을 거두려면 세수를 추계해야 되고 또 세금을 쓰려면 세출을 계획해야 되죠. 이게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세수 추계를 잘못함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먼저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거시경제적 영향부터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정부가 생각했던 국세 수입은 337조 원, 382조 원, 400조 원, 421조 원, 444조 원. 국세 수입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보가 생각하고 있는 국세 수입은 그 정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재추계한 거예요. 국세 수입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그 국세 수입만큼 세출을 할 수 있겠죠. 재정 지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목 GDP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전제하는 게 맞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세입이 그만큼 유도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한다면 명목 GDP 성장률이 그만큼 유도되지 않겠죠. 어쨌든 성장률이 더 둔화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고요. 세입이 세수 추계만큼 안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그 다음 해에는 세출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 경기 부진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난에 놓이게 되니까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팬데믹 경제 위기나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 놓일 때 대응력이 약화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재정부의 대응 방안을 통해서 이게 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약 30조 원에 해당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언가로는 메꿔야겠죠. 그럼 메꾸기 위해서 뭐를 활용할 것인가? 다 어려운 용어지만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 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지방교부세,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목적으로 세금을 거둔 겁니까? 재정이 의미 없이 거둬진 것도 아니고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거둬놨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서 4조 내외가량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외국 환평형 기금도 4조에서 6조 원가량의 자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자금을 이제 활용해서 세수 결손 부분을 메꿔 나가겠다라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할 수 있고, 청약저축을 또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주택도시기금은 결국은 청약주택도 터치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우리의 세금이 이쪽으로 쓰여야 될 재원이 이쪽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 제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혼란하고 대내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혼란한데, 기획재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대한 작은 규모도 아니고 30조가량의 세수 추계의 실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공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계속 고조되고 급변하고 있는 과정이 인데, 또 대내적으로는 내수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이런 침체 국면, 불황인 국면. 근데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정책은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연거푸 하고 있고,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 여러분, 정말 성실히 말 그대로 피땀 흘려 일해서 월급 모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세금이라는 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텐데, 그 피할 수 없는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고 있다, 잘못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세금이 잘못 활용되고 있다, 낭비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어쩌면 잘 관리되고 있다,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덜 가져가도 될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세금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 세금을 가져가는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시면서 왜 세금을 집행하는 그 과정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신지, 세금을 내는 것, 납세 의무가 있지만 세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세금을 제대로 추계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책무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또 의무로서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 오늘 끝까지 이 말씀 들어보신다면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수 결손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찾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